저희도 컨설팅 회사로서 각각의 컨설턴트들이 자기가 컨설팅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이면서 동시에 OKR로 월간 매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OKR을 한 지가 벌써 5년 차가 되었잖아요. 동시에 채널별, 상품별로 매출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희가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영역과 고객이 수요가 많은 영역을 적절하게 재배치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하나 더 있어요. 알려드려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당연한데도 막상 내 문제가 되면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칠판에 가서 이건 개념 설명해 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KPI는 좁고 뾰족한 실행의 범위를 잘 잡아줘요. OKR은 넓고 다각적인 실행의 범위를 본다면 KPI는 각각 독립적인 구조로 아주 그냥 쫀갈귀라고 들어보셨어요? 쫀갈귀. 이게 총각 귀신, 처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잖아요. 쫀다, 갈군다, 귀찮게 한다.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쫀갈귀가 있습니다. 있어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OKR이 더 적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제조, 연구, 유통, 프로세스의 일관성과 규정 준수가 중요해요. 그러면 KPI가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그냥 비즈니스가 딱 세팅돼 가지고요. 올해나 내년이나 큰 변수가 없고 직원들도 올해 하던 일과 내년에 하던 일이 큰 변화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KPI 세팅해 놓고 그냥 그걸로 닥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은 올해 1년 동안 하는 일과 내년이 좀 바뀔 수가 있고 지금 우리 비즈니스는 아직 변수가 많고 변화가 많아요. 그러면 OKR을 도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KPI와 OKR은 물론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KPI는 반복적인 일의 비즈니스에, OKR은 전략적인 선택이 있는 비즈니스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수요를 가진 제품별 매출 기업은 KPI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형 가전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에어프라이어, 전기밥솥, 믹서기, 핸드 블렌더 이런 거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매월 어느 정도 판매 대수 이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 월간 매출 딱 정해놓고 생산량 정해놓고 재고 변화의 레인지 딱 정해놓고 평균 마진율 정해놓고 회전율 정해놓고 반품률 정해놔요. 그래서 각 담당자별로 회전율 90% 이상, 고마진 제품군 비율 60% 이상, 불량률은 1% 이나 딱 때려놓고 KPI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테디 디맨드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팔리는 제품군이다. 우리는 여기서 꽉 누르자. 나는 1등이고 뭐 변수가 없는 게 좋아. 그러면 그냥 꾸준히 가면 됩니다. 반대로 전략적인 실험이 중요해요. 이게 여성 의류 회사예요. 이 언더백 기업입니다. 오프라인, 인스타그램, 스마트 스토어 주문을 변형해 오늘 강의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그 회사입니다. 4.3월 브랜딩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매출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0억 정도 돼요. 연매출 기준으로. 근데 150억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내년도에는 200억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던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사몰을 브랜드 중심 채널로 리포지셔닝한다. 오브젝티브예요. 키리즈 도원. 자사몰 유입 고객 중 SNS 유입 비중을 30% 이상 올리겠다. 자사몰 내의 평균 체류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 자사몰 리뷰 수 100건 이상 증가시키겠다. 이건 어때요? 하던 대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이 전환이 있는 경우는 OKR로 하시고 제품별 KPI 설정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긴 합니다. OKR 한다고 해서 KPI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표 관리 방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품별로 볼 뿐 아니라 채널별로 보는 이 두 번째 상황에서도 비즈니스가 반복적인 상황이에요. 반복적인 상황이라면 KPI로 관리해도 됩니다. 생활 가전 중심의 가전제품 제조 유통이다. 그러면 하이마트, 자사몰, 오픈마켓, 백화점몰 매출이 큰 변화가 없어요. 하이마트에서는 1억 2천, 12억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사몰에 9천, 오픈마켓에서 9억, 자사몰 9억, 오픈마켓 8억, 백화점에서 5억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그 정도 나오면 된다. 그러면은 요 매출할 수 있도록 그냥 꾸준히 KPI 목표 세우고 관리하면 됩니다. 반대로 화장품, 패션, 채널별 트렌드가 변화가 많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채널별 매출이 달라져요. 이게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직원들로 하여금 OKR 목표를 세우게 하고 자사몰 매출 비중 40%, 신규 회원 5,000명, 쿠팡 광고비 비중 30% 이하로 축소하기.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인스타, 올리브영 온라인, 쿠팡, 롯데온, 11번가, 오프라인에서는 다이소, 롯데백화점, 현대, 자사팝업 스토어 이런 식으로 매출 비중을 관리하면서 점점점 외부에 있는 오픈몰의 매출을 줄이고 자사몰의 매출 비중을 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보자.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사몰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았다. 마진율 때문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OKR 목표 세워서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비즈니스예요. 그냥 꾸준히 우리는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서울, 경기, 부산 찍고 대전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략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한 계약 유지가 중요한 경우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역별로 전략이 다르다. 그러면 OKR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담당자가 관리를 해요. 편의점에서 담당자가 관리한다. 그러면 편의점 매출이 해당되는 담당자별 지역별로 얼마 이상 나오면 된다. 그러면 매출이나 폐기율을 중심으로 해서 수치, KPI 정해놓고 그 KPI별로 담당자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그의 어떤 인센티브나 보상에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큰 변수가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담당자별 매출 관리를 하되 컨설턴트의 경우 이 컨설턴트가 전략적인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상품도 다르고 고객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도 다르고 고객을 설득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다면 담당자별 관리한다 하더라도 OKR로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자, KPI로 관리할 거냐, OKR로 관리할 거냐를 보면 상품별, 채널별, 지역별, 담당자별 이 네 가지, 오늘은 요거 하나만이라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매출 관리의 네 가지,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채팅창에다가 좀 기록도 해보세요. 뭐라고요? 상품, 채널, 지역, 담당자. 이 네 가지의 축으로 가로, 세로를 볼 수 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요, KPI로 해도 되고 OKR로 해도 된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KPI로 할 수도 있고 OKR로 할 수도 있다. 기준은 뭐다? KPI로 할 때에는 단순 반복적인, 즉 정해진 일을 꾸준히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매출 관리의 경우는 KPI 정해놓고 때려잡으면 됩니다. 때려잡으면 됩니다. 반대로 OKR로 정해야 되는 상황은 뭐예요? 전략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경영자도 잘 모르겠고 직원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OKR로 목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KPI 중심, OKR 중심으로 월간 매출 관리 지표를 잡으시고 네 가지 매출 관리 축에 따라서 KPI, OKR을 결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보면 두 개의 축을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 관리의 이니셔티브, 전략적인 포인트, 상품, 채널, 지역, 담당자. 요 네 가지를 고려하셔서 우리 회사는 어느 축을 중심으로 매출 목표를 잡고 관리를 해야 매출 관리하기 좋은지 그거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목표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목표를 잡을 때 우리 회사가 KPI로 잡아야 될 상황인지 OKR로 잡아야 될 상황인지를 뭘로 보시라고요? 얼마나 이 비즈니스가 안정화되어 있고 꾸준하게 정한 것을 하면 되느냐, 아니면 뭔가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느냐, 다이나믹 해야 되느냐, 그걸로 OKR인지 KPI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매출 관리를 이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때려잡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조직입니다만, 저희도 컨설팅 회사로서 각각의 컨설턴트들이 자기가 컨설팅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이면서 동시에 OKR로 월간 매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OKR을 한 지가 벌써 5년 차가 되었잖아요. 동시에 매출 관리표는 저희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희도 당연히 채널별, 상품별로 합니다. 저희도 교육이 있고요, 온라인이 있고요, 오프라인이 있고요, 컨설팅이 있고요, 코칭이 있고, 컨퍼런스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채널별, 상품별로 매출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희가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영역과 고객이 수요가 많은 영역을 적절하게 재배치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하나 더 있어요. 알려드려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당연한데도 막상 내 문제가 되면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칠판에 가서 이건 개념 설명해 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저를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 월간 매출 관리와 관련돼서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연사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뻔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가서 질문 2번만 해보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십시오. 편의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이면 자, 일일이 있습니다. 주간이 있어요. 그리고 월간이 있고요. 분기가 있고 연간이 있습니다. 연간이 있어요. 편의점 매출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일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일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월간 관리를 하죠. 그리고 그게 모여서 분기 관리도 있고 연간 매출 관리도 있어요. 그러므로 편의점 매출 관리는 일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어떤 프로모션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요. 지금 뭐 4월 중순 정도 됐지만 편의점 입장에서는요. 여름 매출에 대해서 MD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피드백 고리를 길게 돌려서 분기 정도의 고리를 돌리기도 해요. 그러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출을 관리할 때 일 관리예요. 왜요? 피드백 고리가 일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패션 매장이에요. 패션이에요. 패션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숙녀복을 운영합니다. 예, 제가 오늘 가죽 자켓을 입었는데 숙녀복 가죽 자켓도 만들고, 예, 숙녀를 위한 스카프, 제가 오늘 스카프를 좀 더 올려야겠네요. 네, 스카프를 맸습니다. 이런 걸 팔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별 매출도 있죠. 주별 매출도 있죠. 월간 매출도 있어요. 분기별 매출도 있고 연간 매출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업의 피드백의 고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패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해요. 그 고리가 어떻습니까? 최소한 여기 있습니다. 예, 격주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패션의 주기가 빠른 거 아실 겁니다. 2주 정도 되면요. 제품을 기획해가지고 동대문 가서 생산해가지고 매장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물론 뭐 연간 기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짧으면요. 패션은 한 달에 이번 달에 뭐 만들자 그랬으면 다음 달에 나와요. 매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패션은 월간으로 어떤 매출 목표를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죠. 건설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종합건설, 전문건설업 좀 비교적 짧은 걸 보겠습니다. 종합건설은 워낙 기니까요. 짧은 걸 보겠습니다. 건설업 회사가 영업부 직원이 어디 가가지고 매출을 수주해 왔어요. 빌라에 가가지고 어이구 여기 뭐 조금 자재 안 필요하십니까? 아, 자재 필요해요. 아, 뭐 좀 갖다 드릴까요? 아, 여기 시멘트 뭐 공구리 한 해바당 뭐 이렇게 한 5톤 정도 좀 레미콘으로 치면은 한 뭐 지금 5대 정도는 필요해요. 이거 수주했어요. 그러면 그 매출이 언제 옵니까? 그 매출이 언제 와요? 이번 달에 올 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분기 단위로 온단 말이죠. 분기 단위로 와요. 건설업의 경우는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물론 일별로 오늘 매출이 있죠. 당연히. 주간 매출 당연히 있죠. 격주 매출, 월 매출 있고 연간 매출 다 있어요.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는 짧게 잡아도 분기 단위예요. 지금 어떤 전략을 수립하면 지금 전략 수립해서 돌아다니는 것에 매출로 찍히는 것은 짧아도 분기고 어떤 경우는 반기, 1년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전략을 삼는 매출을 관리하는 사이클, 판매 사이클이죠. 편의점은 일일을 관리하는 겁니다. 패션은 월간을 관리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방점을 찍는 거고요. 건설업은요. 분기에다가 방점을 찍고 지금 계획하는 것을 3개월 단위로 전략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업 입장에서 자, 이번 달 매출 대책을 세워봅시다. 이번 달 말에 매출 잡힐 것이 뭐가 있죠? 이런 이야기 해봤자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거죠. 당장 이번 달 세금 계산서 찍힐 매출 기준은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주 매출도 있습니다만 세금 계산서 매출로 찍힐 것을 건설업이 이번 달 매출을 위해서 이번 달 전략회의를 하고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조선업의 경우는 3년이잖아요. 3년. 지금 계획 세우면 3년 후에 수주 매출이 아닌 계산서 매출이 찍히잖아요. 더 긴 것도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편의점, 패션업, 건설업, 각각 산업에 따라서 매출 전략에 대한 피드백 고리가 각각 다른 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판매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판매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우리 회사가 공공 입찰 및 조달 산업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지금 낮아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공공 입찰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달 매출 올려라. 공허한 외침에 불과해져 버립니다. 요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매출 사이클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매출 관리는 첫 번째, 우리 회사의 매출 이니셔티브 핵심 변수를 잘 정하시고요. 매출 주기 관리를 잘 보시고 전략적인 방향 잡으셔야 됩니다. 실행을 관리하고 추적하고 피드백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